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 뉴스공장 6월 22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릴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상당히 큰 폭의 변동폭이 나왔습니다. 큰 폭의 변동폭이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두드러졌냐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용 잔고가 급감을 했어요. 거의 지금 지난주 12조 원대에서 지금 다시 11조 원대, 물론 11조 9천억대이긴 합니다만은 11조 9천억대로 진입이 좀 됐어요. 거래소 코스닥 쪽, 특히 코스닥 쪽이 어제 상당 부분 많이 좀 줄었습니다. 상당 부분이 많이 줄면서 신용 잔고가 지금 11조 원대에 진입이 됐다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글로벌 증시에서 특이사항은 유럽 증시가 1%대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하락을 만든 이유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린다면, 첫 번째, 미국의 상무장관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무장관 로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입을 가볍게 좀 했습니다. 그 무역 전쟁 꼭 우리가 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큰 무역 장벽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더 고통스러운 환경을 조성해서 그 장벽을 제거하기보다 유지하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강조를 좀 했어요. 블룸버그에 보니까 그 관련 코멘트 영상도 있던데, 아무튼 이로 인해서 미국의 상무장관 로스가 발언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1%대, 그리고 다우지수도 0.8%, 그리고 나스닥은 신고가 진행 이후, 정고점 신고가 돌파 이후에 당연히 N차 파동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선상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다우지수하고 유럽 증시는 로스 장관, 상무부 장관의 코멘트, 무역 장벽, 무역 전쟁에 대한 의지라고 할까요? 의지를 밝히면서 그 불안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좀 됐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탈리아 지금 오송운동하고 동맹이 연합정부, 연정정부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성향 자체가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탈리아가 다시 유로존 탈퇴에 우려간 부분들이 제부각. 근데 탈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저런 우리가 변동폭이 위아래로 출렁거리면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혹시나 모를 어떤 불안 심리 부분들이 여기저기에 투영이 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유럽 증시, 특히 자동차 업종, 유럽의 자동차 업종이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수출주가 주력이다 보니까 다임러가 거의 한 4% 정도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유럽 증시가 의외로 출렁거렸다. 근데 러시아는 지금 한 2%대로 또 반등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이제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지금 65달러 정도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유가가 뭐 시장에서는 뭐 30에서 한 60만 배럴 정도 증산하지 않을까, 논의가 50만 배럴 전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사우디가 100만 배럴 증산 요구를 했다는 이런 부담감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이면 오펙의 뭐 증산이냐 감산이냐, 근데 일부는 증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생산량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펙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65에서 하반 경직 부분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증산 규모가 더 커지면 한 단계 더 내려가서 60달러 선에서 하반 경직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그 과정 중이 된다. 계속 이 유가 75에서 65까지 10달러 급락 부분이 나오는 게 시장의 어떤 과열 분위기를 좀 식혀주는 역할 부분도 좀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가하고 그 다음 다우지수, 나스닥 다 보면
특이 종목군들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유지천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넷플릭스, 미디어 콘텐츠 쪽,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폭스라든지 그 다음에 디즈니 가격 자체가 지금 조 단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컨텐츠에 대한 수요 자체가 향후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OTT 사업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G U+하고 제휴를 맺었죠. 시청자들이 컨텐츠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넷플릭스가 콘텐츠에 투자하는 각 국가별로, 뭐 아시아이면 아시아,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투자 부분들 좀 하죠. 우리나라가 컨텐츠 쪽에 강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옥자라는 것도 보면 넷플릭스가 돈을 다 댔죠. 그래서 스트리밍 부분, 온라인 영화관을 표방했던 하나의 시도 부분을 했던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부분은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무역 전쟁 때문에 상무장관의 로스가 또 코멘트가 됐고, 어제 중국의 상무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앞으로 그 금융 규제 완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는 서비스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의 협상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좀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좀 스멀스멀로 인도, 터키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고, 어제 EU하고 러시아가 미국산 철강 보복 관세 부분들을 발표를 좀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7월 최소 중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역전쟁의 규범 부분들, 규범이라고 할까요? 표본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국가들은 그 선상에서 크게 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과 상당히 으르렁거리면서 이 기준 라인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도 그거라고, 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전쟁 때문에 계속 앞 2, 3주간은 좀 더 회심의 반격 카드, 마지막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나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 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거 먼저 체크해 두시고, 그 전에 이제 신용잔고 부분들이 출렁거릴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 부분이 이제 어제부터 한러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시작되고,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하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수교 30주년 유라시아 발전협력, 전에 동방포럼에서도 9개 다리라는 제재로 다방면에 협력 관련된 코멘트를 냈어요. 근데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은 시베리아 철도 블라디보스토크를 해서 고향인 부산까지 이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되기를, 철도가 오면 가스관도 상당히 우리가 이 러시아와 협력 부분들 진행할 때 가장 중점을 더 우선순위를 올리는 게 이 시베리아 철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관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나라는 LNG를 100% 수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뭘까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LNG는 배에다 싣고 오는 게 LNG고, PNG는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가스관 연결되면 가격이 현재 LNG 대비 거의 30% 수준까지 하락이 돼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경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관련된 내용을 어제 하원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뭔가 한번 정상회담 발표가 나오고 잠깐 쉬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 미국의 유해를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이제 그 발사장에도 추가 폭파 부분들을 진행할 것 같은데, 정책이라는 게 보면 그렇습니다. 발표하고 그 발표가 실행이 되기 전까지 최소 뭐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 부분들이 발생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차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게 지금은 눌림목 구간으로 지금 진입이 좀 되고 있고, 다시 시베리아 철도하고 러시아 쪽, 북한의 가스관, 북한도 가스관이 필요해요. 예, 자기들이 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원 자체가 되면 일거양득, 그 다음에 그 통행료, 사용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흐름의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키워드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전쟁으로 인한 그 신용 물량 11조 원대로 진입이 됐다겠죠. 아직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하나 하고, 그게 이제 무역전쟁의 빌미로 계속 출렁거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러시아의 협력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시키는가. 이게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6월 22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